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제가, 아, 눈이 라이트에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를 아무래도 벗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자를 좀 많이 쓰는데요. 모자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좀 많이 쓰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중광이라고 합니다. 전에 중광 스님 있었죠. 시를 쓰는 걸레 스님, 중광 스님. 그분 생전에 제가 한번 뵙기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아주 소박하신 그 스님이셨는데요. 이름이 저하고 중광 이름 같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다 그냥 꽉 그냥 틀어막히고 여러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식당에도 4명 이상은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권중광 TV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서울서 다니고 현대건설에 제가 한 20년 근무했다가 인천으로 내려와서 새마을금고를 창설해서 새마을금고를 키웠다가 90년도에 지방자치 의원들을 선출할 때 제가 인천시의원으로 그때 그 보수 측에 있는 선배들이 강제로 이 부족한 사람을 끌어다가 내세워서 시의원 당선돼서 시의원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서구청장을 출마해서 민선 초대 서구청장을 당선돼서 서구청장을 했습니다. 서구청장이 끝난 이후에 2000년도 16대 국회인가 그때 국회에 출마해서 낙선했지요. 그리고 이제 정치는 이제 손을 떼고 사회사업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6월 6일 현충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6월 달을 호국영룡,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동기가 있죠. 얼마 있으면 6.25 사변이 이제 6.25 동란이 이제 6.25 날짜가 곧 돌아오죠. 나는 계양 가련동에서 태어나서 제가 7살 때 꼬마일 때 그날이 일요일 날 저희 집 그 논에 모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저쪽 임진강 쪽에 그쪽에
그냥 하늘에서 번쩍번쩍 그냥 꿍꿍대고 맞거든요. 그날 모내다가 뭐를 중단하고 4시쯤 피난길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아버님이 기르는 소에다가 길만을 얹어서 쌀감을 얹고 이불단지 뭐 솥단지 다 싣고 우리 식구들을 몽창해서 계양에서 출발해서 그때가 해가 막 지기 전이었습니다. 한 4, 5시 됐나?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계양 박천으로 해서 그 벌판을 건너서 부천 오정동으로 갑니다. 오정동에 가면은 그 일본 시대 일본 사람들이 만든 큰 수로가 있습니다. 한강물을 퍼올려서 그 물로 이제 부평, 평야, 김포평에 농사 짓는 그 큰 수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한달이라고 다리 이름이 참 그 당시에 그게 왜 한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아마 농경지 밭이 많고 이제 복숭아 밭이 많고 벌판이 돼서 아마 한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달이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그 둑으로 그 수로 둑 넓은 둑입니다. 이렇게 마차나 경위가 댕길 수 있는 그런 수로 길인데 글로 해서 부천역 옆에 그 다리 있습니다. 그 다리 있는 데로 해서 부천 신곡동인가 글로 해서 저 신천리로 그 넘어가는 소래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산길 글로 걸어서 그 수인 그 산업도로에 옛날에 있던데 글로 가면 신천리에서 매화동, 도창동 이렇게 해서 저기 무량절수인데 글로 해서 수원으로 이렇게 곧장 찔러가는 옛날 농로 벌판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외갓집이 이제 수원이기 때문에 글로 개량해서 식구들이 전부 다 피난민들 속에 끼어서 같이 가다가 그 한다리 벌판 막 지나서 그 약간 야산이 있었는데 그 옆에 지나갈 때 폭격이 엄청나게 폭격했습니다. 그냥 여기도 꽝 저기도 꽝꽝 하는데 제가 뒤에 좀 채워져서 쫓아가다가 7살 때니까 쫓아가다가 폭탄이 터져서 그 폭탄 파편이 절 덮쳤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좀 이렇게 베겨서 눈이 참 이게 불이 지금 쉽니다. 눈에도 베겨 있고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고 얼굴에도 이게 파편이 들어가서 이쪽 얼굴로 뚫고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쪽에를 째가지고 여기 이제 흉터가 있습니다만 째가지고 그걸 꺼냈습니다. 이게 옆구리도 뚫리고 다리 뭐 온통이 많이 폭탄을 그 파편이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참 오랫동안 저를 보살피고 약이 없어서 우리나라 그 당시는 약을 제조하지 않던 시대니까 약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미국에서 약을 좀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어릴 기억으로 내가 그때 볼 때 보면은 제가 피난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농소를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폭격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발에 막 걸리고 넘어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수로에 물이 천천히 이게 들어왔는데 그 물 위에 그냥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꼭 가을에 낙엽이 떠 있듯이 이렇게 쫙 떠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저도 이제 그냥 폭격맞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저를 이제 아버님 나를 이제 이불 소창으로 싸매고 찢어서 이제 붙들어 매고 뭐 피 좀 들라고 해서 부평연합병으로 와서 거기서 제가 근 1년 동안 있으면서 치료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뭐 몸에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몸속엔 파편이 배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6.25 그 동란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남한을 25일 날 1950년 25일 날 새벽 4시를 쳐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후 4시쯤 그날 오후 4시쯤 피난 나가겠습니다만 체제가 이북에는 김일성이 공산체제, 남쪽에는 이승만 정부 자유민주주의를 순산한 그런 체제였죠. 한국 남한을 공산체제로 김일성이가 쳐서 남한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남북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죠. 그 이북 김일성 뒤에는 소련, 그다음에 중국이 있었죠.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당시 모두가 피난 가고 뭐고 그다음에 그 이북은 쳐내려고 그렇게 할 적에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 일본의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한테 한국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미국의 주선에서 유엔에서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16개국이 한국에 참여해서 6.25 사변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북과 공산주의와 싸웁니다. 메가더 장군이 배를 함대를 가지고 서해안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와서 서해안 그 8m 지금 현재 영도 대부도 그 뒤에 남쪽으로가 8m가 있습니다. 8m에서 함포로 인천 쪽에 특히 올미도에 그 이북 공산당 본거지가 있었는데 올미도를 폭격을 막 합니다. 또 내가 살던 계양에 그 계양산 있는 쪽에도 거기도 공산군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계양산에도 폭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한 이후에 송도 그 모래산 해수욕장인데 모래사장 그 갯벌로 상륙하고 올미도 옆에 하인천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상륙해 가지고 유엔군들이 서울 일산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저 낙동강 쪽에 있던 그 우리 군인들과 그다음에 미군 연합군들이 같이 해서 쳐 올라가서 양측으로 해서 이북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이북으로 몰아내서 어디까지 가느냐? 신우지 옆에 있는 압록강까지 갑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갑니다. 지금 압록강에 여러분들 가시면 그 중국 쪽에 단동인데 단동에서 이렇게 보면 철교가 지금 절반이 중국 쪽에 있고 절반은 이북인데 절반은 그냥 다 부서지고 교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압록강 중심이 중국과 북한 그 남한의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만 다 부신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그 부서진 철교 그 옆에다 새로 철교를 다리를 놔가지고 이북으로 기차가 이렇게 중국에서 다니고 단동에서 신의로 들어가는 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또 도로가 있어서 화물차들이 짐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애매한 국민들이 그때 무수히 죽었고 또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슨 전사자 그런 데도 끼지도 못하고 어떤 위령탑이고 보상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그 유교 사별을 그걸 겪으면서 참 그 공산주의 나쁜 사람들이다. 그냥 자기 체제로 살지 왜 남의 나라를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여서 남을 쳐들여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게 만들고 또 그 6.25 사변에 이산가족이 돼서 남북으로 좀 갈라져 있어서 남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지금 고령이 돼도 북한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한다고 그래야 그냥 일부 뭐 그렇게 이산가족으로 그런 식으로 만난다게 되면 앞으로 50년 100년이면 다 만나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건 참 이념 체제라는 건 참 무서운데 정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국민답게 사는 게 이게 그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북에서 그렇게 해서 남한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지금도 핵이고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전쟁의 폐허, 정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경제 10대국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북을 숭상하고 중국을 친중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해서 지금 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보수와 지금 진보, 보수와 좌파, 종북 좌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6.25 사변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또 피해도 보고 그 상황을 쭉 다 보았기 때문에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뭐라든지. 그러나 이북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은 여지껏 제가 쭉 지켜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그것이 한국이나 이북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이 지경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의 힘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무장, 각성, 정신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친중 정책 그리고 이북의 유화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수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북이 적이냐 아니면 이북이 동족이 우리 우방이냐 지금 뭐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거냐. 실상은 이북의 체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땐 참 위험천만한 일이다.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마비되고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망해갑니다. 문 닫고 뭐 점포가 많이 나가도 점포가 새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렵고 중산층이 서민이 돼버리고 서민은 극빈자가 돼버립니다. 일부의 잘 사는 상위층은 뭐 어느 나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뭐 상위층 한 5%는 뭐 걱정근심 없는 사람 같습니까? 돈 많고 뭐 지위도 높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정치나 경제 또 문화 쪽에 사회 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평론도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해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또 긴급한 소식은 보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서로 간에 상통하는,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다. 다음 방송을 보낼 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외국 군대로서 한국을 지킨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 동상 앞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사실상 정도를 가는 중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지금 현재 한국에 존경하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 물론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 때 고미시장 막걸리 선거하고 이기빙이 관계 때문에 해서 그 양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4.19 때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4.19 때 하야를 해서 하와이 갔다가 이렇게 끝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은 조용히 그냥 물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만둬야지 내놨습니다. 4.19가 있었고 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날 때도 제가 그 생색을 보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새말삽으로 이렇게 이룩되는데, 그 당시는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 한국을 태동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법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을 지켜주게끔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얻어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우유가루, 밀가루, 구호물자 옷 있는 거, 그 구호물자 옷입니다. 입던 옷이지만 그걸 한걸 보내, 그거 가지고 입고 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그 구호물자 온 옷을 어머니가 뜯어서 그걸 꼬매서, 그래서 그 바지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제가 보는 견제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름도 성도 다른데 나라를 지켜주냐고 전쟁에 참여해서 미군들이 3만여 명이나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유가루 밀가루도 대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을 지켰습니까? 뭐 지켜주고 싶어서 지켰나요? 한미 동맹을 갖다가 엮어놓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강력히 주장했죠. 그래서 한국을 지켜주는 동안에 한국은 사실상 그때 군사력에 그렇게 큰 게 신경 안 쓰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회생시키기 위해서, 경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산업 기반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공단이고 이 구로동의 공단, 구로동공단 공사할 적에 제가 현절제가 그쪽에 한일합성 공장도 그 당시에 제일 큰 공장이죠. 한 15,000평에다 큰 공장을 짓는 것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부흥시켰다. 그만 뿐이죠. 그런데 일부 잘못한 거 있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유신헌법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하고 한다. 저는 그거는 내가 그때 정치에 가담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우리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안보가 튼튼히 하고, 또 국가 지휘가, 외교 잘해서 국가 잘 지휘가 되고 하면 최고의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외국인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한국을 싸워주신 미국 맥어더 장군,
여러분들 인천에 오시면 인천 자유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공원 위에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뭐 이북을 쳤다 전쟁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메가더 공상 철거를 갖다 주장한 쪽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6개국 유엔 참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메가더 장군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한 거 감사하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은 어느 사람들은 더 나라 위해서 정치를 잘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념이든가 좌우 이런데 그런데 휘말리지 마시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토대를 만들고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고 시장경제 원제를 만들고 이렇게 나라의 근본을 만드신 분 그것만한테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을 했습니다. 나라가 소용돌이 치르니까 혁명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혁명이 일으켰으면 확실히 누구든지 얘기 좀 해보십시다. 장면 정부 그때 온통 아수라장이 있을 적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결국 비극으로 두 분이 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이 산업 기반을 만들고 새마을 산업을 통해서 그저 평지 산을 개간해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뭐 뭐 콩을 심고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것이 그 농토 확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까 수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오정동에 있는 한달이 있는 그 수로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수로의 밑에 이쪽에는 쭉 축대를 쌓고 위에는 이렇게 뚝이 있습니다만 그 수로가 지금도 그대로 물이 들어가서 부평 김포평에 다 물이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1969년도인가 68년도인가 그 이단양 수장이라고 해가지고 저 한강에 연사제라는 데서 물을 퍼서 이쪽으로 지금 물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 오정동 이 부천으로요. 그다음에 거기서 물을 퍼서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이단양 수영을 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짓고 가장 높은 데로 물을 퍼올립니다. 그래서 계양산 밑으로 저 서구 뭐 검암동 경서동 이쪽으로도 물이 넘어갑니다. 높은 데로 해서 그 높은 데로 물이 흐르니까 옛날 높은 산악지 밑에 있는 밭도 다 물이 닿으니까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근방의 사람들 다 부자 됐죠. 뭐 농사 지니까 또 뭐 쌀 생산이 많아지니까 또 배고픔 기아에서 해방되는 먹고 사는데 큰 일조를 했죠. 정말 제가 지켜보고 느껴본 것은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경부고속도로도 그 없는 돈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낮췄습니까? 그때 반대한 사람들은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차도 없는데 왜 도로를 만들고 돈을 이렇게 들이냐? 근데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가지고 몇십 년을 갖다 써먹었습니까? 지금 현재 또 넓히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뭐 저 호남고속도로도 만들고 도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생기고 자동차 생산이 생기니까 산업이 활달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외국 수출이 생기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 때는 인천의 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잡아서 그거를 일본으로 낚시
낚시하는 낚싯밥으로 팔았습니다. 저도 그 개체를 좀 잡는 데 가봤습니다. 자꾸 잡기도 하고. 그 당시엔 수출할 게 없어요. 시동이 수출하는 게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뭐 쌀이 많으니 쌀 수출을 합니까? 뭐 공산품이 막 나오니까 공산품 수출합니까? 지동이 수출하는 게 제일 먼저였다니까요. 뱀장어 새끼 있지 않습니까? 민물 뱀장어 새끼. 그거 잡아서 그거 다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6.25 세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 지금 현재 70 이전에 있는 사람들 옛날을 확실히 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한 일이고 그거 뭐 당연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옛말에 온고의 지신이라고 있습니다. 옛 것을 거울 삼아서 새 것을 만다. 여러분들 이 나라 지금 이 형편은 누가 만든 겁니까? 실상은 이 투표에 의해서 만든 투표제대 이것 때문에 그저 포퓰리즘 이 선거 치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표도만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서 되고 보자. 됐으면 안볼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수출 증대를 하고 이렇게 국가 지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내수의 시장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점진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발전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난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6.25 사변 때부터 지금 쭉 지켜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게 쭉 지켜보면서 도대체 몰라서들 그러나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참 고맙고 위대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엔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뭔 것도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쟤들이 가장 잘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똑똑합니다. 똑똑하면 그건 지식으로 똑똑한 것이지 나라를 이끌어오고 나라를 육성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조화 있게 쓸모가 있고 적용이 되느냐 거기 참고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한국의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한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 외국인으로서는 유엔 16개국 참전한 군인들, 그리고 그 유엔 사령관에 있던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 그분 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한 분입니다.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하는데 36세 된 이준석이라는 하버드 출신 젊은이가 뭐 여론조사 앞서간다. 뭐 4선 5선 한 국회의원 했던 나경원 대표, 뭐 주호영 대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되면 당대표 뽑는다고 난리. 또 정부 측에는 검사 임명, 검사 자리 이동, 그 검사의 승진 이런 문제가 뭐 옳으냐 그러냐 지금 현재 뭐 언론견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혼란 많이 많습니다만 이건 솔직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일 잘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하는 사람은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범법이 있고 기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내 편이면 되고 남의 편이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국가인데 국가. 검찰은 검찰법에 의해서 검찰은 고유의 업무만 하게 내버려 두고, 국방은 군대가 열심히 하도록 하게끔 하고, 정부가 저렇게 개입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고, 경제하는 사람들 경제 잘하게끔 그냥 밀어주고, 응? 돈이 부족하다면 돈이 지원을 해서 돈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이 잘 되게끔 하고, 그래서 잘해서 수출 잘하게끔 외국 가서 잘, 다바다바하고 잘 위대를 잘 맺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만들게 하고, 원자재 싸게 들어오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근본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그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충족시키는 게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탄합니다. 옛날 시조를 하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거는 고려시대 때 누굽니까? 길남인가? 그 양반이 지은 시인데요. 고려 때 망해가는 그 시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기서 끝 소절.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꿈이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망치고 뭐지만,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모든 걸 빨리 종식시키고 나라 부강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